각 나라마다 안부 인사말이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에선 아침 식사 잘 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고요. 네, 폴란드에서는요 행복하시죠? 라고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선 기쁘시죠? 가 인사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어머 너 예뻐졌다 예뻐졌어. 이 불어로 말하면 아시봉 아름다워지는 시간 아름다워지는 시간 뭔가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지는 시간 뭔가 진행자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즈봉 김호영입니다. 야 우리가 그러니까 불어 약간 무리수를 좀 뒀어요. 네. 아시봉 나 이게 발음 있잖아 불어 발음이 난 그렇게 척척 붙는다. 잘 맞아. 봉수아 원래 붙듯이 이렇게 살아. 어머 좋아 근데 좋아 잘 맞는다 잘 맞는다. 아 웃겨라. 아유 자 지혜 씨는 네. 친구들을 만나면 가장 네. 많이 하는 첫인사가 뭐예요? 근데 저도요. 어머,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 라고 그래. 칭찬을 많이 해요. 맞지. 왜냐하면 이제 상대를 만났을 때 가장 기분 좋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그 솔직한 칭찬인 거예요. 칭찬.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만나면 칭찬부터 장점부터 보려고 하는 거죠. 너 너무 예뻐졌다. 어머, 살 피부 빠졌다 이런 거. 예뻐졌다. 오늘 옷 스타일링이 너무 좋다. 그렇지, 뭐 이런 그런 거.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 오늘 저분 한 분 안 나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예. 네. 자, 그럼 우리 아름다워지는 시간에 원장님들을 저희가 격하게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봉 원장님, 박성수 원장님 네,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이후로 간당간당한. 그쵸? 네. 그러니까 전화를 되게 많이 하신 걸로 네. 알고 있어요. 제가 작가님들한테 열심히 예, 하겠다고 하셨고. 확인 전화 많이 와요. 저 나가나요? 불안해서. 아니 원장님 최고봉 원장님인데 불안해하시고. 네. 근데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 처음 만나면 어떤 인사부터 하세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눈 인사 이렇게 눈 하면서 인사 정도? 눈을 맞추고. 예. 안부 물을 때 뭐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오랜만에 뭐 이런 거. 뭐 반가워요. 좋아 보이네요. 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찝어서 얘기를 하진 하라고 않으시고, 하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맞아요. 찝어서. 네네. 오늘 눈 칭찬을 할 화장 되게 때도 잘했다 뭐 이런 네. 거. 볼 때마다 이뻐져. 막 이러면서. 느낌. 원장님은 뭐 약간 어떻게 느끼하다? 뭘 해보겠다는 식의 어떤 그런 뭘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치. 그런 뉘앙스가 그죠? 확 나와. 그죠? 아니 호영 씨 얘기를 안 했네. 호영 씨는 인사할 때 뭐 어떤 인사를 해요? 저도 지혜 씨가 했던 거 비슷해요. 사실 피부 너무 좋다.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옷이 너무 예쁘다. 호영 뭐 씨는 이런 거. 근데 반응이 이게 리액션도 너무 좋고 칭찬도 되게 잘하고 이게 그리고 액션이 그리고 이제 너무 좋아. 아이템. 귀걸이 뭐야? 맞아. 그럼 가방 뭐야? 근데 약간 호영 씨 말투 따라하고 싶은 게 우리 같으면 그냥 이거 뭐야 되게 귀엽다 했는데 우리 일단 호영 씨는 뭐야 이런 거 있지 따라하고 싶어. 일본에서 좋아할 반응이지. 그러니까 일본 지축 가야 돼. 우리 요물 일본 지축 가야 될 것 같아. 어머 이 사람 진짜 잘한다. 우리 요물 최고예요. 우리 되게 기뻐하는 와중에 또 옆에서 이제 아직 소개 안 드린 분이 한 분 그렇지. 계신데 이분도 어떻게 인사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시봉의 자문의사 봉봉성형외과 김영은 원장입니다. 네. 우리 아 원장님. 예, 아, 원장님.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원장님. 우리 아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인사할 때 무슨 인사하세요? 저희는 뭐 일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네. 말고는 대부분 바쁘다 보니까 네. 오랜만에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지냈어? 뭐 거의 안부 정도? 안부 묻는 게 대부분. 사실 이게 좀 진정성 있을 수도 네. 있겠다. 맞아. 아니, 그리고 어머 이게 뭐니 너무 이쁘다 이거 약간 좀 상대가 누구에 따라 달라 이게. 그리고 또 그렇고 그것도 사람이 상대방이 좀 받아줄 만한 사람이어야지 그게 가능한 건 가려서. 거야. 그것도 또 노하우다. 그렇지, 맞아. 예, 맞아요. 잠깐 예.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목석 같은 사람한테 어머 너무 좋다. 그런데 그냥 뭐 이러면 너무 그렇고 민망하다. 얼굴 빨개진 적 있죠. 민망하지. 그럼 내가 그럼 한마디 또 열받아. 뭐라고? 한마디 해야지. 아니 가는 말이 고와서 오는 말도 고와야지. 뭐 그러고 앉아 있어. 오랜만에 봤으니 똑바로 안 해? 나오는 거지 이게. 똑바로 안에 나오고. 그렇지. 너무 재밌네요. 오늘 화기애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원장님 모시고요. 뷰티에 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사연 우리 잘해주시는 우리 요물 김요물님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시봉 애청자인 이정은의 남자친구입니다. 성형 고민 상담은 아니고요. 다른 고민이 있어서요. 제 여자친구 인스타그램에 빠지다 못해 약간 미쳤습니다. 하루에도 한 10개 이상의 사진을 여자친구가 올리는데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난 모습, 운동하는 모습,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아침, 점심, 저녁 먹은 음식 사진. 데이트할 때 느끼는 거지만 인스타에 사진 업로드를 위해 데이트 코스가 짜여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제가 불만인 건 제 사진은 한 장도 안 올린다는 겁니다. 남자 자존심에 왜 나랑 찍은 사진은 안 올리냐고 묻기도 그렇고 좀 서운합니다. 지난주 웨딩 촬영을 했는데요. 둘이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고 혼자 찍은 사진만 잔뜩 올렸더라고요. 댓글에도 같이 찍은 사진 올리라고 하는데 그런 댓글엔 답도 안 달고 있던데. 아이고. 솔직하게 내 사진 왜 안 올리냐고 물어볼까요? 아니면 왜 안 올리는지 정답을 알고 계신다면 제 기분 좀 풀어주세요 하셨어요. 야, 이거는 또 서운하겠다 진짜. 남자분 서운하시겠어요. 근데 남자분 사진을 보면 우리가 왜 정확한 이유를 알 것 같은데 남자분 보내주시는 이분이 남자친구분 사진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또 팩트 폭행은 아니지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 근데 사실은 이게 말 그대로 저스트 연애만 하는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서의 남자친구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웨딩 촬영까지 했다는데 굳이 사진을 안 올리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이제 사진을 보내보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아니까 보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솔직히 요즘에 인스타 저도 많이 하지만 많이 하죠. 많아요. 이 자기 일정을 다 올리기는 하는데 내 위주로 올리고 상대를 좀 많이 알고. 그게 뭐 근처에 있잖아. 나. 아 그래 맞아. 어머 맞네. 나 너무 올리잖아요. 그래 맞아. 아니 근데 나는 재밌거든. 나는 좀 개인적으로 자제하기로 좋아. 했어. 아니 근데 난 좋아. 아니야 계속해야 돼. 그걸 계속해? 보는 낙이 있다니까 있어? 또. 아니 사람들이 너무 또 그렇게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네가 가는 곳 방방곳곳을 다 알아보게 된다면서. 아니 그래야 팔로우도 늘어. 좋아요도 많이 받고. 아 근데 팔로우 느는 방법이 난 이미 틀렸대. 아니 그리고 시간대가 있대요. 시간대가 이게 왜 직장인들이 점심 식사하고 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할 때가 그때 한 1시 반에서 2시 그래. 사이. 요때랑 그리고 자기 전에 11시, 10시에서 11시. 요때가 제일 많이 본대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그때를 머리를 맞춰서 안 쓰고 올려야 돼. 인스타를 올렸던 거야. 그게 다 사실 있다, 그럴 그게. 이유를 못 느꼈지 나는. 그래 그런 거 있어. 왜 인기 많은 블로거들한테 노하우 그러니까 들었잖아.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 네. 사실 어느 정도까지 인스타 팔로워가 됐는데 이 이상 늘질 않는 건 거야. 왜 그러지 봤더니 나도 그래. 그런 게 있더라고. 사람들이 지겨워한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얘 또 근데 이렇게 내가 봤을 땐 많이 올려도 잘 된 사람들은 다 이쁘고 잘생겼다. 아 정말 지겨워. 아니면 어디야 뭐야 다 벗겨 제꼈던지. 아 맞아. 몸 사진인가. 그리고 아주 그냥. 주제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렇지. 자기 뭔가 주제가 뭐 그래서 뭐 먹스타 그러면 계속 먹는 거고 먹는 거. 뭐 패션 쪽이면 계속 패션이고 그렇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원장님도 혹시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거 하세요? SNS? 하기는 하는데 막 활발하게 활동하지는 않습니다. 바쁘셔. 원장님은 나름 활발하게 하죠. 아니요. 제 나이에 비해서는. 나 지금 아니 원장님 어머 인스타에 나도 봤어 내 거. 나 그래, 되게 우리- 못생긴 사진 올렸다. 우리 막 내 못생긴 우리 사진 아시복 올렸고 내가 영상도 뭐라 올라가 했는데. 있잖아. 아 내가 너 못생긴 사진 이렇게 안 지켜줄 거냐고 근데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지혜 씨는 이쁘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진이 조금 더 저 이쁘다고 누가 그래요? 무슨 얘기야. 저 이쁘다는 얘기. 그러니까 더 지혜 예쁨을 씨한테 올려줘야지. 이런 어. 모습도 있다라는 거. 인간적인 모습. 예. 그게 또 메리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럼요. 사실은요, 그게 예쁜 척하는 사람보다 나는 내 인스타는 좀 그래. 좀 예쁜 사진도 많이 올리려고는 하는데 좀 재밌는 사진 올리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나보다 예쁜 사람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좀 재밌게 해서 나만의 그거를 좀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이 고민 보내주신 고민. 분한테 이제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좀 원장님. 근데 말씀하셨듯이 사진이 없어서 그렇지. 저희가 뭐라고 판단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은 근데 이제 얼굴이 안 올라오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결국엔 니랜다. 본인의 얼굴이 약간 말 조심해요, 문제가 우리 있을 수 청취자분들한테. 있다. 그런 얘기인 건 건데 음. 근데 어찌 됐거나 이게 그 여자 친구분의 네. 성향일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그런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 남편이나 내 배우자를 노출하고 싶지 않은 굳이. 보호하려고 하는 그쵸. 뭐 그런 거 굳이, 아닐까요? 그런 걸 수도 있거든. 우리 원장님 두 분은 결혼하셨으니까 네. 어때요? SNS에 상대를 공개를 하시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저. 깊은 한숨 너무 이거 소리가 너무 울린다고 저는 이거 마이크 울리니까 저는요.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결혼하고 나서 핸드폰을 아예 바꿨어요. 전화번호를. 어머나 왜요? 세상에. 왜? 아니 그러니까 과거사 제가 뭐 때문에. 과거 때문에? 특별히 뭐 일반 제 또래 다른 사람들보다 뭐 특별히 제가 뭐 많이 뭐 액티브하게 살았던 건 아니지만은 네. 불필요하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가요? 뭐가요? 구설수가? 아니 그러니까 오해가? 제가 옛날 결혼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아는 내가 동생? 결혼했다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왜요? 왜요? 결혼을 안 했을 뭐가 거라고 생각하시죠? 문제야? 오늘부터 그러니까- 카톡 그게 품절만 아니, 써놔요. 아니 아유, 제가 이상하네, 계기가 우리 있어요. 원장님. 계기가 얘기해보세요. 밤에 어. 맨날 전화가 왔었어요. 누가? 밤에. 여자들한테. 여자들이요? 네, 여자도 여자들한테. 아니고? 예. 아 그게 선생님, 친구 같은 여자들 있죠. 친구 죄송한데 같은 계속 여자들. 듣다 보니까 자기 자랑을 인기가 많다는 자기 자랑을 아유, 하시는 그게 아니라 거예요. 불필요하게 그런 일을 음.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술 많이 네. 드세요, 선생님? 아 많이 안 먹습니다. 짧고 굵게. 어디 많이 다니시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연락 안 파고들려 나. 그랬지. 거기서. 핸드폰 우리가 2개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홍다타님 핸드폰 2개 쓰는 거 이거 아니에요? 알씨봉이에요. 알씨봉. 핸드폰 2개 쓰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 2개 씁니다. 네. 죄송한데 이거 네. 봉 원장님 아내분 이거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내도 알아요. 2개 쓰고 있는 거. 아 그래요? 네. 그럼 왜 2개 써요? 업무 때문에 그런 걸 아니 알고 옛날에는 있겠지. 2명 쓰는 거 2개 그게 쓰는 아니라 거 이상하게 생각했어. 애플 하나, 안드로이드 하나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출금 어. 이체하는 거는 안드로이드가 좀 더 잘 그런 돼요. 구체한 네. 얘기까지 듣고 싶지 않고요. 어차피 아무튼 같은 2개라는 거 번호인가요? 알았어요. 같은 번호로 사용하시는 거. 아니요. 지적이에요, 아니지. 선생님. 좋은 지적이야. 같은 선생님 좋은 번호- 지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핸드폰이 2개인데 단말기가 2개인데 번호가 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원장님? 좀 더 가서 뒷조사를 그렇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조사 부탁드릴게요. 아 아니, 원장님 혹시 올리셨어요? 지금 저희는 음. 저희 결혼할 땐 SNS를 사용할 때가 아니었어요. 음. 어. 그래서 또 서로 공개를 하고 뭐 이럴 게 없었죠. 지금이라도 그럼 이제 남편분은 공개하실 수 있어요? 굳이 안 하죠. 뭐 굳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 거 하니까 이게 사람 아니, 굳이. 마음이야. 맞다 이게 말하면 큰일 이게 그러네 아니, 우리 얘기가 깊어질수록 행복한데 우리 행복한 뭔가가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는 아니, 게 그러니까 싫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이지혜 씨가 말했던 것처럼 요즘에 각자 인스타그램, 각자 자기네 그 SNS에는 나름 정확한 명분이 있다는 거야. 자기만의 자기 세상이 또 컨셉이 있어. 있는 자기만의 맞아. 월드이기 때문에 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불필요 이상으로 가족들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어, 맞아. 가끔 있어. 엄마들은 아이를 많이 공개하고 있어, 네. 공개하는 게 있어. 네.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나 이렇게 해피한 패밀리에요라는 걸 맞아. 보여주기 난 위한 너무 사람. 행복해 이런 거. 나 너무 네. 행복해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누구는 그냥 뭐 자기가 누구의 한 사람의 남편이고 한 사람의 뭐 아내이고 한 사람의 엄마 아빠이긴 하지만 그거는 별개고 나만의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난 제일 궁금한 게 되게 젊고 예쁜 언니들 있잖아요. 뭐 네. 20대 초반이나 근데 너무 해외를 다녀. 근데 누가 계속 찍어줘. 누가 찍어줄까? 되게 궁금해 나 그거. 남친 누가 찍어? 남친? 스폰. 네. 위험한 원장님. 발언인데요. 난 모르겠다. 난 아니, 모르겠다. 외국인들이 친절하시잖아요. 네, 네. 잘 찍어주시는 외국인들이. 게 아닐까. 침대 방에서도 찍던데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알지. 근데 알죠. 나 같은 사람 있을 수 있어. 저 옆에 지금 보이죠 아니, 저거 세워놓으셨어요. 핸드폰 거치대. 세워놔서 저런 거 들고 다니잖아 삼각대. 수상한 게 많아. 솔직히 나는 아유 요즘 그렇게 수상한 거 넘어가자. 많지만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넘어가자. 하겠습니다. 깊게 파고들어 뭐하니. 여튼 우리 아까 사연 보내주신 이정은 씨 남자친구분 남자친구님. 우리가 또 각자 사생활이고 또 사랑하는 관계지만 본인만의 또 그런 세상이 있어요. 작은 SNS 세상이니까 좀 아니, 그러면 존중해 주세요. 반대로 이전 남자친구님도 SNS를 하는데 절대 유부남용을 티 안 내는 거야 한 번. 에이 그럼 또 부부싸움 나지. 결혼한 아니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만의 월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그렇게 그걸 해보라는 만들어서- 거지. 그걸 즐겨보라. 그럼 그럼 자기도 상대가 그거에 이해가 된다. 이해된다 이거야. 그럴 수는 있겠네요. 본인이 하면서. 아무튼 뭐 네. 이번 첫 번째 사연인데 여운이 많이 남네요. 그렇죠. 모두에게 아니, 되게 되지 않는 여운도 상황. 남고 네. 별게 아닌데 파장이 커졌어. 큰일 났네. 바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급하게 넘어갑시다. 네, 당황스러운데 우리 아 원장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익명 요청합니다. 9월 추석 때 코성형을 하려고 마음속으로 준비 중인 20대 청취자입니다. 박 원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가끔 원장님께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 받으면 부작용이나 멍이 거의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던데 도대체 충분한 경험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일반 환자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팁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봉봉성형외과로 가면 될까요?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 왜 물어봤어? 말해 뭐예요? 말해 뭐해 말모 네. 말모. 네. 하지만 좀 알려주세요. 우리 봉닥터님, 봉원장님. 그 뭐 저희 분야에서는 모든 수술이나 시술을 다 잘하는 원장님들도 드물게는 계세요. 다 잘하는 그렇지만은 분. 대개의 원장님들은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적어도 뭐 5년 이상 네. 충분하게 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수술이나 시술을 해왔다면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게 좋은데 과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찾느냐.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문제죠. 네. 보통은
요즘은 광고를 너무 많이 하니까 맞아. 광고의 홍수 속에서 아, 사실 세상에 버스- 진실을 버스에 다 있고 지하철에 다 있고. 네, 구분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네. 막상 가면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냥 어딘가 갔어. 유명하다고 갔어. 그럼 상담을 받잖아. 그럼 보통 이제 원장님 방 안에서 받잖아. 그럼 보면 이게 아, 벽에 걸려 있어. 음. 라이센스 이런 것들이 언제 음. 취득했고 막 그런 게 쫙 있잖아. 이력들이. 그 연도를 잘 봐야지. 연도. 아, 언제 땄는지. 땄는지. 그렇지. 그게 있잖아. 그때 땄는데 여적지 계속 이걸 하고 있다는 거는 나름 나름 노하우가 그렇죠. 있고 있다는 거. 그렇죠. 연륜이 있는 거니까 네. 경험이 그런 거. 많다는 거니까 네. 그것 좀 도움이 되겠네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 맞아. 근데 이제 유행이 있듯이 이제 수술에도 기술이 좀 바뀌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거를 세미나 같은 걸 다니시면서 이제 기술을 또 배우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어떤 거죠? 예. 저희 의사들은 뭐 특히 우리 분야 선생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되는 지식들을 이제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네. 또 환자분들한테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음.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많은 학회 발표를 하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느낌적으로 따지면 음. 월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혹은 경력에 비해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너무 우월해. 우월한 기가 막혀 사람들이 하면 그냥 있- 탁 나와. 가끔 그럼 있죠. 어떡해. 있긴 타고난 있죠. 분들 있어요. 네, 여기 저희가- 계시죠. 여기. 아 진짜. 어머, 아원장님? 그런 아원장님 분들을 잘하시는구나. 손이 좋다라고 네. 보통 성형외과에선 표현을 해요. 같은 수술을 해도 같은 수술을 보고도 눈썰미 있게 캐치하고 어. 그걸 본인이 따라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얘기 손이 좋으신 들었어요. 분들이 있죠. 그 성형외과에서 수술 잘하시는 분들이 미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시다고 그죠. 들어봤어요. 보통 그림을 잘 그리거나 뭐 미술 예전에 하셨거나 동아리로라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확실히. 많고요. 네. 아 다르구나. 그렇지. 아니 아 원장님이 갈수록 지금 부각이 되는 게 꼼꼼하고 수술도 잘하시고 또 센스도 있으신 것 같고 말에 힘이 좀 있어. 말에 힘이 좀 믿음 말에 가죠. 힘이 좀 있어. 믿음. 그런 게 좀 있어. 그렇다고 봉 원장님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봉 원장님 계속 계세요 2주째. 계세요. 아니 저는 살아계시고. 흐뭇하다니까요. 네. 네. 흐뭇해 되게 바라보면서 흐뭇해하시고. 네. 아, 요 정도면 좀 도움이 됐을까 싶은데요. 우리 다음 사연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저기 네, 봉 봉 원장님 원장님께서 읽어주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디 스타우드님의 사연입니다. 원장님 참 스마트하게 생기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의사가 꿈인데요. 10년 뒤면 어느 과가 괜찮을까요? 그때도 성형외과 피부과가 인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방사선과 정형외과, 안과, 재활의학과가 괜찮을까요? 야 이제 사연이 아, 굉장히 다양한 나 이런 방면으로 거 좋아. 맞아. 너무 뻔한 거 말고 이런 거 그랬어. 좋아요. 그 따님의 진로 걱정을 하시는 그럼요. 엄마의 그렇죠. 예, 어쨌든 또 사연이네요.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이제 또 따님이 원하고 음. 있으니까. 근데 첫 멘트가 조금 그러네. 원장님 참 스마트하게 생기셨어요. 못 보신 건가 오늘 방송? 모르겠네. 야, 그거 들으시기만 귀로만 음. 들으셨나? 모르겠다. 사람마다 취향은 다양한 거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요. 공부는 잘하게 생기셨다. 뭐 이런. 아, 그건 느낌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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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자, 이거 좀 대답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봉 원장님. 이게 사실 알 수 없어요. 이게 도는 거거든요. 역사는. 뭐 의료계에 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내외산소, 진마, 병정 뭐 쭉 있어요. 근데 제가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 의사 면허, 그러니까 의사 면허 따고 이제 전문의 면허를 딸 때쯤에 이렇게까지 뭐 붐업이 되지는 않았었지만은 모든 것들은 다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앞으로 뭐 100년, 1000년 계속해서 이렇게 성형외과 피부과가 계속 상승세를 띠지는 않을 거예요. 아, 향후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직접적으로 뭐 칼을 대는 수술에서 이제 칼을 네. 안 대는 수술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치료하는 의료에서 이제 예방하는 의료로 많이 가고 있듯이 네. 이게 트렌드가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에너지를 가하고 칼을 대고 하는 그러한 뭐 어떠한 이 성형이나 미용에서 이제 내적인 미용, 그러니까 먹는 걸로 아름다워지는 거, 뭐 그런 약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안 늙는 걸로 막 줄기세포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예, 노화가 아예 없는 거. 주사를 맞거나 뭐 뭘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뻐지는. 그리고
쌍꺼풀도 지금은 이제 칼을 대면서 쌍꺼풀을 만들지만은 뭐 찝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의 어떤 특별한 방법들이 아마 고안이 될 겁니다. 옛날에 영화 중에 페이스 오프라고 있었어요. 음. 니콜라스 케이지 나왔던 거.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얼굴을 아예 이렇게 도려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이 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지만 이게 나중에 향후 정말 미래가 됐을 때 예쁜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아예 다 페이스 오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나옵니다. 아 그래요? 100% 나옵니다. 와. 그럼 나는 송혜교 얼굴이 되고 싶으면 송혜교 얼굴이 되는 거야. 될 수 있죠. 원장님 몇 년 후에 가능합니까? 이게 근데 좋은 진짜 우리 모르니까 우리 다 듣고 있었거든요. 이게 역사는 터닝 포인트인 것 같아요.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이 나오면서 네. 몇 년 사이에 모든 게 확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의학도 어떠한 키 테크놀로지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변화들이 생겨요. 지금은 그게 무슨 뭐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과 2, 3년 만에 그런 게 현실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몇 년 있다 또 대중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과가 생기고 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 10년 후면은 예측하기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어머니한테 따님이 지금 6학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대학 가려면 한 멀었지. 15년, 그렇죠. 10년 15년? 이상 남았죠. 네. 3년, 3년, 6년. 6년 남았죠. 6년? 네, 왜냐면 초육이니까 그러니까 6년. 초등학교 3학년, 그렇지. 고등학교 3학년 6년이잖아. 6년. 6년이니까 대학교 가잖아요. 일단 의대를 보내셔야 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전문의를 따려면 네, 의대를 일단 의대 4년 6년. 하고. 아 6년이구나.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6년? 남았는데 6년 4년. 인턴도 하셔야 되고. 레지던트 근데 그거는 해야 지금 되고. 엄마가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또 네. 딸이 마음이 변해서 엄마 나는 네. 변호사가 될 거예요라고 그럴 할 수도 수도 있고. 있으니까. 네. 어찌 됐든 향후 한 된다면, 10년, 15년 있다가 각광받을 수 있는 과. 지금 각광받지 못하는 과가 그때 뜹니다. 그렇지. 그게 뭐죠? 네. 지금 가까워가지 못하는 과가 어떤 게 있죠? 발언하기 좀 조심스러운데요. 어떤 거예요?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과가 뭐죠? 힘든 과죠. 힘든 아무래도 과. 정형외과 이런 거? 외과 수술하는 거? 그렇죠. 외과가 뭐 신경외과, 일반외과, 그다음에 뭐 흉부외과 아, 이런 과들. 맞아. 그 다큐멘터리에 어떤 네. 외과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너무 응급한 환자만니까 진짜 식사하실 시간도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과가. 왜냐면 요즘엔 다 그렇게 힘든 거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과가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각광받는 과가 되실 수가 있고 그렇지. 또 지금은 없는 과가 그때는 또 생길 수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있지. 예. 아 재밌겠다. 궁금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래 궁금해. 사세요. 진짜로 저는 진짜 그 블루투 같은 거 네. 구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계가 점점 발달할 거기 때문에 그런 기계를 잘 다루고 자주 다뤄야 되는 써야 되는 그런 과가 유행도 하겠지만 그런 반면에 말하자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무조건 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의학 같은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더 인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없잖아 생겨요. 맞아요. 그럴 것 4차 같아요.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이게 기계가 하는 게 많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오늘 좀 우리 되게 유식한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았어. 그죠? 머리가 아픈데 우리 사연 네 번째로 넘어가지. 머리가 중요한 좀 건 아파서. 예. 하차고 오차고 대도 있잖아. 이런 진행을 우리가 로봇으로 하자. 못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계속하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지혜 씨. 공감하면서 네. 얘기할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가요. 졸려가지고 아니, 너무 또 유식한 얘기를 했더니 피곤하지. 눈이 졸려가지고. 피곤해. 다음 사연은 그럼 제가 한번 정신 차리고 그래 읽어보도록 봐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 복싱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코 수술한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4개월 전에 코 수술을 했는데요. 복싱 배워도 괜찮을까요? 이게 혹시 연습하다가 잘못 코에 맞을까 봐요. 성형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냥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 코 수술을 하고 나서 네. 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기간은 한 달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3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래요? 이게 복싱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한 운동이잖아요. 네. 그렇죠. 세게 맞을 수 있는 운동. 그렇죠. 이거는 코 수술을 한 사람도 물론이지만 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위험한 수술이에요. 뭐 그렇죠. 부러질 수도 있고 네.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코 수술을 한 지 4개월이 돼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음. 운동 네, 자체가 그걸 워낙에 조심하셔야 되는 수술인데 근데 어차피 이거 헬멧 같은 거 사용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긴 네, 한데 그렇게 해서 보호하시면 저 될 아는 것 언니가 같아요. 흥이 되게 많은 언니가 있어요. 술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수술한 지 한 몇 달 안 됐는데 흥이 너무 많고 막 춤추고 놀다가 친구가 이렇게 우연히 팍 쳤는데 코가 이렇게 쫙 아팠대요. 그냥 음. 아팠대요 그냥. 음. 뭐 잘못된 게 아팠는데 그 다음부터 코가 계속 이게 계속 아픈 게 오래되는 거야. 그 안에서 염증이 생긴 거야. 그 술 플러스 이게 맞아가지고. 그래갖고 결국엔 그걸 뺐어요. 코에 그 수술한 거를.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더라고. 그런 경우가 어. 있을 수 있어요. 음. 네. 그죠? 네. 보형물을 넣고 나면 네. 몇 개월이 지나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세게 큰 충격을 받으면 보형물이 뒤틀어지거나 아니면 뒤늦게 거기 혈종이 차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아 혈종이. 그렇죠. 혈종이 차면 세균이 번식하게 되고 그러면서 염증이 오고 감염이 오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자 그렇다면 성형을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성형하고 나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이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 성형하는 종류마다 다르실 것 다르겠죠. 같긴 자 그럼 이제 한데요. 만약에 어디 부위를 해볼까? 뭐 코는 일단 됐으니까 네, 그럼 뭘 더? 자 이제 가슴이라고 많이 치면 가슴. 아. 가슴 수술. 어디가 있을까요? 가슴 수술을 이제 보형물을 어느 층에 넣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엎드리고 그러면 안 되겠다. 초반에는 네네.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네. 외부에서 너무 강하게 누른다거나 특정한 자세로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면 보형물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아. 초기에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운동과 관련해서는 음. 우리가 보형물을 이제 넣을 때 우리가 보면은 깊은 층도 있고 얕은 층도 있어요. 우리가 근육을 경계로 봤을 때 근육보다 바깥쪽에 넣느냐 아니면 근육 안쪽에 넣느냐에 따라서 네. 수술 후에 운동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많고 피부가 두꺼우면 근육 바깥쪽, 그러니까 근막 밑층이라 그러죠. 거기에 넣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대개 여성분들이 많이 마른 상태에서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네. 대개는 이제 근육 안층에 넣어서 보형물을 충분히 덮어줍니다. 근데 이제 근육 밑에 넣었을 때는 운동을 심하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보형물과 함께 이게 움직이면서 조금 이상스러운 부자연스러운 외형을 보여주게 되는데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애니메이션 변형이라고 합니다. 오. 네, 그래서 남자들 가슴 근육 많이 네, 이렇게 발달된 분들 네. 힘주면 불끈불끈 불끈 하잖아요. 갑바. 네, 그렇듯이 가슴 수술을 하실 때 네. 근육 밑에다 넣으신 상태에서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그게 수축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보형물과 함께 움직이면서 애니메이션 변형이 오기도 합니다. 조심해야겠네요. 쉬운 건 그래서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요즘에 워낙 운동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보디빌더라든가 뭐 대회 나가시는 네네네네. 정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근육 바깥쪽에 넣어서 대회 나가더라도 너무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좀 어렵네요. 여튼 오늘 1부에서는요.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2부에서는요. 아름다운 얼굴과 T존 성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